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에서는 주로 어떤 사안이 논의가 됐습니까? 예, 외교부도 역시 이제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주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하죠. 네.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10차례나 안보리 공개 회의가 소집됐는데요. 실제로는 아무런 규탄 성명이라든지 제재 결의라든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알려진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매번 거부권, 비토권이라고 하죠. 이걸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대북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추진한 한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예 공개 회의에서 대놓고 이제 미국 대표하고 한국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대사, 이분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더 담대하게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고요. 우리나라는 황중국 주 유엔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설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한 상황일 텐데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안보리 공개 회의 직후에 미국이 중심이 돼서 14개 국가가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뭐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는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의장 성명은 구속력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회원국들에 대한 강제력, 구속력이 없는 그냥 성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어떤가요? 예, 이제 최근에 한국과 일본이 독자 제재를 추가했었죠. 네. 대체로 이제 미국이 이미 취했던 독자 제재를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보여주기식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최근에 좀 눈여겨볼 것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웬디 셔먼 미국 외교부 차관, 그리고 또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쉽게 말해서 한미 1차관이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조율해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취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들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뭐 이번에도 역시 별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어제 외교부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 지금 이제 불법 해킹으로 그 암호화폐를 절취한다. 요즘 이제 이게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걸 차단하는 데 좀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약간 변화된 사안입니다. 네. 이번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그 안나 에부스티그니바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미국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장준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제함과 동시에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법에 있어서도 역시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에는 대체로 이제 미국 편을 들어왔는데요. 네. 이번에 약간 브라질이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브라질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주 UN 브라질 차석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ICBM 능력이 개발됐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제재 중에 어떤 것도 지난 5년간 북한 무기고의 엄청난 양적 질적 확장을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브라질 대표 지적처럼 북한이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ICBM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건 좀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태면 언제 망할까 뭐 이렇게 기대하는 외부적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현실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국으로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아한 수수께끼 같은 이런 건데요. 최근에 이제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요. 약간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예, 이제 중국 연변대학교의 백성호 교수가 11월 4일 날 통일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나의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1월, 2021년 1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쌀 50만 톤이 갔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비료 55만 톤이 갔다. 모두 이제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렇게 반출이 됐다는 겁니다. 상당한 분량인데요. 그게 눈에 띄지 않고 반출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는데요. 네. 그 발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화증권 BL이라고 하죠. 실제로 해상 운송할 때 뭐 입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선화증권까지 확인한 팩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너무 우리식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회의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건 외교부 이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네. 이제 담당하는 그 실질 책임자죠. 김건 본부장이 유엔 공개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당일날 그 중국 대사하고 러시아 대사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협조를 요청한 거죠. 네. 그런데 결과는 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이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할 건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찌됐든 암묵적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부풀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예전에 한참 뭐 풍계리에서 뭐 무슨 조짐이 있다, 무슨 조짐이 있다 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에 쏠 것 같다, 무슨 기념일을 뭐 겨냥해서 쏠 것 같다 이런 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뀐 상황 하나는 북한이 지난 18일 날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사거리가 15,000km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충분히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만 보여주면 된다. 그게 이제 이른바 소형화 경량화된 맞춤형 핵탄두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그 안보리 제재 같은 데 찬성하지 않을 조건 이런 게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ICBM까지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핵 문제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핵무기에 있어서는 기득권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NPT라고 하죠. 핵무기 비확산 체계. 일반적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보장된 5대 핵보유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중국과 러시아도 달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지광 기자였습니다.